네, 지금부터는 더불어민주당 경기 하남갑 보궐선거에 출마하신 분입니다. 더불어민주당 이광재 예비후보 스튜디오에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예, 안녕하세요. 예, 강원지사 후보 양보하시고 오셨었어요. 네. 네. 왜 이렇게 피곤해 보이십니까? 어려워요. 아침 새벽 인사하고 왔어요. 새벽 인사하시고 오신 거예요? 예, 너무 피곤해 보이셔가지고 네네. 제가 졸다 와서 그래. 사실 강원지사 출마 접으시고 네네. 우상호 후보 지지하실 때만 하더라도 이번 선거가 굉장히 약간 뭐라 해야 됩니까? 아름다운 분위기, 여유로운 분위기, 막 이런 분위기였는데 지금 재보궐 선거가 본격화되면서 다시 또 전쟁터가 돼버렸습니다. 네네네. 왜 하남갑을 선택하셨습니까? 평택을 제안했던 건 거긴 주로 이제 정치의 영역이라고 봐야 되고, 하남은 일이 많은 곳이잖아요. 희망이 많은 곳이고 또 분당 옆이고 강원도 옆이고, 제가 하남을 위해서 일을 하는 것이 하남에도 도움되고 저에게도 도움되고 민주당이 일하는 정부로서의 성과도 낼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이죠. 민주당에서 처음 평택을 제안 받으셨습니까? 네. 뭐라고 하면서 평택을로 가시라고 하셨어요? 평택을 해서 이길 수 있는 후보가 저다. 그래서 가달라. 그래서 조국 후보는 어쨌든 검찰 개혁에 우리가 노력을 했던 분이고, 예. 그리고 지난 정부 탄생에도 도움을 줬던 분이고, 그리고 우리가 민주당과 합당까지 하려고 했던 분인데, 제가 거기에서 배지를 달려고 제가 가는 건 아닌 것 같다. 는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번에 민주당에 새롭게 공천된 김용남 후보는 선전해 주길 바라요. 아니 오늘 아침 라디오 MBC 라디오에 이제 조승래 사무총장이 출연을 했는데요. 선거연대는 없다라는 입장이 그렇게 되는, 중앙당 지역별로 그렇게 단위별로 될 수는 있지만 중앙당 차원에서의 선거연대는 없다라고 확실하게 이제 선을. 지난번 그건 조국 후보도 얘기한 것 같아요. 예. 민주당 공천. 그러면 원래 합당하려고 했던 당 아니에요? 조국혁신당하고 더불어민주당 조국혁신당? 정책 상황을 봐서 하겠죠. 이제 그 합당은 물 건너간 거죠. 그렇다고 봐야죠. 예, 이제 끝났다. 합당은 끝났고 이제는 정면 승부다, 양당이. 이번 선거는 그렇겠죠. 이번 선거는 그렇다. 이번 선거 끝나고 다음 선거는 또 모르고, 이런 거 역시 정치는 생물이라서 한치 앞을 알 수가 없다라는 말씀 좀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평택을 가지 않고 하남갑으로 오셨는데 안철수 의원이 맹공을 퍼붓기 시작했습니다. 네. 추노 꾼이 됐어요, 안철수 의원이. 예, 추노 무슨 별의별 얘기를 다 하고 있는데, 안철수 의원이 하시는 부분은 예. 제가 더 하남에서 열심히 하라고 얘기하는 것을 알고 열심히 할 거고요. 네. 안철수 의원도 분당에서 열심히 해주시길 바랍니다. 분당 주민들에게 하실 말씀은 없으십니까? 분당 주민한테 죄송하게 생각하죠. 근데 저한테 2년 뒤에 이길 수 있었는데 이런 말씀도 많이 하고, 근데 바로 옆 지역이니까 가서 꼭 당선돼서 우리한테 약속한 거 공약 그거 좀 지켜줬으면 좋겠다. 같이 좀 꼭 이뤄줘라, 이런 얘기가 많더라고요. 예. 저한테 글이나 문자 같은 거 많이 와요. 아쉽다 그러고. 네. 어쨌든 바로 옆 지역이니까 꼭 당선돼서 아마 분당 주민들이 제가 일하는 거에 대한 성과, 이런 거에 대한 그런 꽤 있으신 것 같아요. 네. 그래서 그것도 좀 잘 도와달라, 이런 얘기가 많으시더라고요. 열심히 해서 승리해서 하남도 잘 되고 분당도 많이 도와드려야죠. 예. 앞서 말씀하신 대로 하남갑 지역은 수도권에서 보수세가 강하고 이번에 이제 이용 후보가 또 나오게 됐는데요. 지난번에 추미애 전 대표가 1199표 차이로 아주 어렵게 이긴 곳이기도 합니다. 보수 표심을 잡기 위한 이광재만의 특수한 전략이 있으실까요? 그때는 이제 윤석열 정권의 시대였고요. 지금은 이재명 정부의 시대가 다른 점이고, 네. 그리고 이번에는 이번 선거는 내란을 좀 확실하게 청산을 한 다음에 결국은 새로운 건설을 만들 시기가 아닌가 싶거든요. 그런 면에서
결국은 과거와의 결별을 하고 새로운 일꾼과 미래를 여는 것이 저는 좋겠다라고 생각하고 결국은 가니까 현안이 많아요. 일단 여기가 그 새로 가장 저도 아침에 인사를 하고 왔는데 네. 이 열차 시간, 배차 시간이 너무 길어요. 그러니까 너무 막 여러분들이 뛰고 그러니까 3호선, 9호, 5호선 하나밖에 없고 예. 3호선, 9호선은 빨리 착공을 해야 되고 예. GTX-D는 빨리 신설을 해야 되고 위례 신사선도 가밀동까지 연결해야 되는데 이건 또 7월에 결정, 즉 지방선거 뒤에 결정이 되기 때문에 이건 이 정부가 결정하는 거잖아요. 그러네요. 네, 그런 면에서 교통 문제를 빨리 해결해라. 그러면은 이광재가 일을 잘하지 않을까? 이런 기대가 있으신 것 같고 네. 또 하나는 여기가 이제 미사 쪽에 신도시가 하나 있는데 네. 이제 가밀 쪽하고 위례가 있는데 그건 이제 그 또 하나는 교산 신도시가 지금 몇 년째 지금 추진이 안 되고 있어요. 네. 이 신도시가 좀 빨리 돼야 도시가 안정될 텐데 그다음에 교육 문제에 대한 이게 도로 하나를 두고 여긴 송파고 여기는 위례고 여기는 지역 간에 길 하나를 두고 학군이 단절돼 있으니까 그 문제를 좀 해결해 달라라는 말씀도 많아요. 그러니까 일을 이광재는 잘할 것 같다. 근데 네. 많은 분들이 이번에 당선되면 떠나면 안 돼요. 제가 여기에 뿌리를 확실히 밟고 예. 확실히 일의 성과로 보답을 하겠습니다. 예. 라고 말씀드리고 있죠. 그렇군요. 그 상대 후보인 이용 후보에 대해서는 어떤 생각이세요? 저는 지역 주민들이 많이 평가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그 이번 선거는 그 우리가 이번 선거의 규정을 우리가 내란은 어떻게 발생하는가라는 그 유명한 책이 있는데요. 거기 보면 앙샹 레짐, 구체제에 있는 사람들이 승복하지 않고 자기 권력을 다시 획득하려고 생각하면 거대한 내전이 발생한다 이런 얘기인데 이번 선거에서는 저는 윤석열과 가까이 있었던 그 내란 세력에 대해서는 국민들이 확실히 심판하고 솎아주기 그런 사람들이 당선돼서는 안 된다. 오히려 건강한 보수가 국민의힘이 탄생해야만 이번 선거에 민주당이 승리하고 나서 다음에 국민의힘이 건강한 보수가 돼야 결국은 대한민국의 정치가 정상화되지 그러지 않으면 이번에 다시 내란 세력들이 꿈틀거리면 그거는 상당히 이 나라는 어려운 상황으로 갈 거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이게 그 역사의 어떤 그 분기점에 있는 거다 여전히. 저는 그렇게 봅니다. 이번 선거에 사실 그 장동영 대표를 보면 그 이번엔 심판을 하고 그리고 사실은 건강한 모습 유승민 의원 이런 사람 좋은 사람들이 있잖아요. 네. 그래서 다시 한번 국민의힘이 건강한 보수가 국민의힘을 차지할 수 있도록 네. 그런 길을 열어주려면 이번에 국민들이 확실히 심판해줘야 된다. 그리고 예. 국민의힘이 건강한 보수로 가야만 예. 정치가 정상화된다고 저는 생각해요. 네. 저는 그런 좀 합리적인 결정을 좀 국민들이 해주시길 간곡히 바라죠. 네. 자, 그 이용 전 의원이 2023년 4월 19일 라디오 출연해서 한 인터뷰 내용이 있는데요. 그 얘기 잠깐 들으시고 논평 듣도록 하겠습니다. 가까이서 보셨을 때 윤석열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는 어떤 사람이라고 평가하고 계십니까? 대통령께서는 국민들께서 보신 것처럼 우직한 성격이시고 장애물이 있으면 뭐 피하지 않고 요즘 보시면 알겠지만 뭐 일희일비 좀 가리지 않고 오로지 국민만 좀 바라보고 이제 가시는 우직한 분이신 것 같고요. 또 김건희 여사님 같은 경우는 굉장히 뭐 내조를 좀 잘하시는 부분인 것 같아요. 예를 들면 대통령 하시는 일에서 뭐 관여하지 않고 오히려 좀 많이 내조를 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그렇게 나무랄 데 없으신 것 같습니다. 제가 볼 때는. 최근에 김건희 여사의 행보 그리고 거기에 대한 야당의 반응 이거는 어떻게 보고 계세요? 그 민주당은 어떻게 보면 타인을 좀 악마화시키는 거에 재주가 좀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우리가 김건희 여사님에 대한 행보를 하나하나 짚어보면은 장애인 미술 작품 판매를 독려하거나 또는 이제 심장병에 어떤 타고난 그 캄보디아 소년을 치료를 돕고 순지 경찰 유공자의 가족을 찾아가서 이 안타까운 사연들을 국민들께 전해드리는 이런 모습들이거든요. 과연 이런 모습들이 나쁜 건가요? 가까이서 보셨을 때 윤석열 대통령과 그 수행실장을 했던 분입니다. 이용 전 의원은 어떻게 보세요? 지금 역사가 저 영상을 보니까 네. 슬프네요. 슬퍼요. 네. 그 우리가 역사를 잊은 민족에게는 내일이 없다 이런 얘기가 있잖아요. 네. 저는 이번 선거에서 저도 국민들이 윤석열 정권
그 국민의 고통을 준 윤석열 정권의 핵심 세력에게서는 단호한 심판을 해야 된다. 네. 그리고 건전한 보수가 국민에게 탄생해야 된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 말씀 주신 대로 역사의 물줄기를 온전하게 제대로 돌리기 위해서는 이번 선거가 굉장히 이제 중요한 건데요. 앞서 제가 이제 한병도 의원에게도 여쭙었습니다만 이 주말 사이 장동혁 대표가 대구에서 한 발언은 대단히 문제적 발언으로 또 뭐가 보여요. 있었나요? 뭐 지금 이번에 있는 게 뭐 사회주의 개헌이다. 그리고 국가보안법을 더불어민주당이 지금 뭐 추진하려고 한다. 그리고 김부겸 후보는 국가보안법으로 처벌받은 사람이다. 뭐 그런 보수의 심장 대구의 김부겸이 웬 말이냐. 뭐 이제 이런 등등의 이제 이야기를 한 거죠. 그러니까 철진한 색깔론을 다시 또 들고 나오는 것이고 소위 조작기소 특검을 마치 이재명 대통령을 위해서 하는 것처럼 이런 프레임을 계속 짜고 공격을 해오는 겁니다. 네. 어떻게 보세요? 저는 대한민국은 지금 많은 분들이 삼성전자와 하이닉스의 주가를 보면서 한국 경제가 희망이 있는가 이렇게 보지만 또 한편으로 이란 전쟁이나 미중의 패권 전쟁을 보면서 과연 우리나라가 살아남을 수 있을까 이런 불안감을 갖고 있잖아요. 근데 우리가 미래로 나가려면 과거와 확실히 결별을 해야 합니다. 우리가 내란을 했던 사람들이 어떻게 미래 경제를 AI 경제를 끌고 갈 수 있겠어요? 이제는 과거와의 윤석열 정권과 완전히 결별을 해야만 새로운 건강한 보수가 나와야 그래야 우리가 이 나라가 앞으로 나갈 수 있습니다. 저는 우리가 판교가 1년에 220조 원을 하거든요. 네. 우리가 하남 같은 데 새로운 신도시 강남하고 가까운데 새로운 신도시를 만들어서 미래 산업으로 나가야 되고 결국은 스타트업 벤처에서 미래 산업을 안 만들면 이 나라는 무너지고 만다고요. 지금도 아직도 언젠데 지금 이 나라 국민들은 지금 서민들은 다 죽게 생겼고 미중 패권 전쟁의 앞날을 예측할 수 없는데 너무 과거 얘기를 하는 거죠. 지금 국민의힘은. 네. 그 지금 뭐 건강한 보수 윤 어게인 하지 말자는 뭐 조경태 의원이나 등등에 대해서 오히려 뭐 그 무슨 비토를 하거나 뭐 현장에서 오히려 욕설이 나오거나 뭐 이런 상황인 거예요. 이제 국민의힘의 자중질환 자체가 아직도 정리되거나 정돈되지 못해. 윤 결국 어게인과 국민들이 해줄 수밖에 없어요. 국민들이. 윤 어게인을 계속 하려고 하는 윤의 지금 내란 세력을 구출하려고 하는 윤 어게인을 꾀하는 그 세력을 국민들이 이번에 확실히 심판을 해줘야 네. 그래 그들이 정치 무대에 사라져야 국민의힘에서 건강한 보수가 나올 거 아니에요. 지금은 오히려 국민의힘 안에 건강한 보수들이 지금 윤 어게인 세력에서 지금 짓밟히고 있는 거잖아요. 그럼 만약 이번 선거에서 그들이 일어서게 되면 그 결과는 뻔하잖아요. 근데 지금 거대한 내전이죠. 거대한 내전이다. 지금 말씀 끊어서 죄송한데 대구에서 이진숙 전 방통위원장이 그 공천을 받아서 재보선을 통해서 국회로 들어오게 되면 그 거대한 내전의 이제 발판 또는 단초가 마련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지금 제가 많이 다녀보면 국민들이 이래요. IMF 때보다 살기가 너무 힘들다. 소상공인들 정말 장사 안 된다. 대부분 요새는 주문 배달하잖아요. 네, 그다음 재택근무하잖아요. 네, 소상공인 너무 힘들다고 하고 또 하나는 지금 중소기업이 이란 전쟁 이후로 굉장히 어려워지고 있어요. 마치 주가 지수는 6천이 넘어가니까 한국 경제가 좋은 것 같지만 실제 우리 삼성전자하고 하이닉스 주식 살 수 있는 사람이 대부분 몇 명 돼요. 그래서 우리 경제를 살려야 된다. 경제를 살리려면 정치가 안정화돼야 되고 이재명 정부가 이제 일을 할 수 있는 시간을 줘야 돼요. 그렇지 않을까요? 이제 경기도지사 출신의 대통령 이재명 대통령이 4년 임기가 있는 거잖아요. 이 4년 임기 동안에 새로운 전기를 빨리 만들어야 된다. 국민들이 이재명 정부가 일을 지금 잘하려고 노력하는구나 이런 생각하잖아요. 네. 이 성과를 내려면 결국 경제일 수밖에 없거든요. 네. 민생이고. 서민, 예. 그렇죠. 그러니까 서민 경제 민생을 위한 뭐 이광재 의원만의 어떤 특별한 정책이나 대책이 있다면 그건 어떤 겁니까? 저는 첫 번째로는 근본적으로는 우리가 김대중 대통령 때는 IT 경제하고 벤처로 일어선 거잖아요. 네. 그죠? 코스닥으로. 지금도 결국은 새로운 경제 벤처 스타트업을 결국은 여기를 키워 나가야만 우리가 일어설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하고요. 두 번째로는 결국은 서민 경제를 일어서려면 여기에는 일정 부분 지원이 불가피합니다. 하남도 가보니까 스타필드가 좋죠.
근데 옆에 이제 홈플러스나 우리가 대형마트나 모든 동네가 다 마찬가지지만 하남도 소상공인들에게 한쪽에서는 지원을 받은 쪽이 있고 지원을 못 받은 상가는 굉장히 어렵거든요. 그래서 결국 이 경제를 일으키려면 그 지역 사정에 맞는 새로운 경제를 결국 만들어내야죠. 그런 네. 면에서는 저는 교산 신도시를 빨리 하남 같은 경우에는 만드는 게 중요하고 그다음에 제가 국회의원이 되면은 아니면 국회의원 후보자한테 많이 제안한 거는 우리가 작은 거지만 우리가 그 지역 상품 이게 도움이 되잖아요. 지역 상품권. 그렇잖아요. 네. 근데 거기 국가 예산을 많이 썼잖아요. 예. 근데 지금 혹시 마일리지 포인트가 얼마나 있는지 아세요? 우리 몰라요. 대표님은? 저는 모르죠. 안 해봤어요. 우리가 1년에 마일리지 포인트 발행하는 게 25조 원쯤 돼요. 그러면 이게 지금 우리가 어떤 항공사에 가서 샀지만 이게 저기 시장에 가서 우리가 지역 상품으로 사지는 못하잖아요. 네. 카드로는 되지만. 네. 근데 이거를 나는 숨겨 있고 몰래 사라지는 거를 한눈에 볼 수 있고 알 수 있고 이거를 만약에 항공사 마일리지를 가지고 지역 상품 이런 데 카드 결제를 해 나갈 수만 있으면은 소액 결제를 해 나갈 수 있으면은 우리가 세금 없이 1년에 한 20조 이상 소상공인을 도와주는 효과가 있을 걸요. 근데 이를테면 뭐 상세한 뭐 정책 얘기는 나중에 또 들어봐야 되겠지만 이것만 가지고 될까? 최근에 이제 이재명 대통령이 어제 X를 통해서 법정 허용치를 초과하는 불법 대부는 무효다라는 글을 올리셨어요. 그러니까 갚지 않아도 된다라는 이제 그 얘기를 했는데요. 두 가지가 필요할 겁니다. 네. 하나는 우리가 영화에들 나오는 것들 있잖아요. 법정 우리가 최고 이상의 것은 우리가 갚지 않아야 된다는 걸 사회적 경각심과 국가적 강력한 공권력을 동원하겠다는 이런 메시지도 필요하고 네. 또 한편으로는 우리가 그 대환 대출이라고 그러죠. 그러니까 국가가 지원해서 현재 높은 금리를 낮은 걸로 낮춰주는 예. 그래야 서민들이 살 수 있게 하는 거. 예. 그런 부분을 저는 신협이나 새마을금고 같은 데다가 정부가 지원을 해주면 신협이나 새마을금고가 서민들에게 지원해주는 이런 방식도 같이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이자가 높기 때문에 굉장히 고통스러워하고 있거든요. 예. 왜냐하면 우리가 또 소상공인들은 빚을 다 갚지 못하면 폐업도 못해요. 그러니까요. 예. 예. 그래서 사실 이 불법 사금융 피해에 대해서 정부가 적극적으로 신고도 받고 지원 대책도 마련하고 불법 대부업 이런 데에서 오는 것은 전부 갚지 않아도 저는 된다. 그건 국가의 역할 중에 하나라고 봐요. 굉장히 중요한 역할 중에 하나다. 그렇죠. 네, 말씀 주신 대로 지금 그 뭐 주식 투자할 수 있는 사람, 돈 있는 사람이야 주식을 하지만 뭐 빚내서 요새 하는 사람들도 있다고는 하지만 할 수 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되냐. 그러니까 서민들 소위 어려워요. 서민들은 이런 것도 할 돈도 없고 투자할 돈도 없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서민 민생을 위한 정책 대안이 필요하다라는 말씀을 좀 주셨습니다. 그 선거 관련해서 좀 여쭤볼게요. 지난 주말 그 뭐 또 여쭤봐서 죄송합니다만 이른바 그 초등학교 어린 여학생 2학년인데 학생한테 정청래 대표가 하정우 수석 이렇게 세워놓고 오빠 한번 해봐 해서 이제 이른바 오빠 논쟁이 벌어졌는데 이런 거는 선거에 어떤 영향을 미칠 거라고 보십니까? 글쎄 영상을 안 봐서 모르겠는데. 예. 근데 지금 결국은 제가 많이 저는 이제 요새 메모를 많이 하거든요. 네. 그러니까 결국 국민들에게 정치인들이 말을 많이 하는 직업이죠. 말씀을 듣는 게 중요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는 수첩 가지고 꼬박꼬박 하는데 그럼 이제 뭐 상인들 만나면 네. 덕풍시장 가니까 제일 필요한 게 병원, 그다음에 대학교, 터미널입니다. 또 어떤 분들은 여기는 하나면 장례식장도 하나밖에 없습니다. 또 어떤 부분은 이건 참 마음이 와닿던데 그 시장에서 장사하는 젊은 부부들인데 이제 우리 결혼식을 올리고 싶은데 하남에는 결혼식장이 하나밖에 없어요. 좀 더 시청 그 잔디밭 광장 이런 걸 해서 야외 결혼식을 주말에 할 수 있게 해주면 안 되나요? 이런 얘기들을 저는 계속 듣거든요. 그러면 그분들의 말씀 속에 정책이 이미 있는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지금은 우리 정치인들이 힘들고 어렵게 살아가는 국민들의 목소리를 듣는 과정 그런 걸 좀 많이 하면 우리가 옛말에 이런 말이 있거든요. 말을 배우는 데는 3년이 걸리지만은 침묵을 배우는 데는 50년이 걸린다. 정치인들이 말을 많이 하는 직업이지만 결국은 말씀을 많이 듣는 게 선거의 과정이지 않을까. 저는 듣는 사람이
제가 귀가 크잖아요. 네, 주로 듣는 과정이 중요하다 네. 말씀 주셨어요. 그러니까 어쨌든 지금 그 선거 과정에서 생길 수 있는 사소한 실수들이 결국에는 선거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에 사소한 몸집도 조심해야 된다라는 그럼요. 말씀으로 네. 좀 뭐 듣도록 저는 하겠습니다. 국민이 하늘이에요. 국민이 하늘이다. 네. 이번 선거는 전반적으로 민주당이 우세할 거다라는 전망이 있는데요. 워낙 선거 오랫동안 뭐 전략을 해보셔서 아실 것 같은데 영남 선거는 좀 어떨 거라고 전망하세요? 지금은 대체로 분위기는 좋은데. 결국은 끝까지 가봐야 되는 건데 저는 국민들은 이렇게 생각하는 것 같아요. 그 이재명 정부가 지금 잘하고 있으니까 일을 할 수 있는 좀 힘을 실어줘야 된다. 이런 기본적인 건 있는 것 같아요. 네. 또 하나는 어쨌든 윤핵관은 안 된다. 아주 좀 강한 색깔을 드러내는 이건 안 되겠다. 좀 장동혁 대표 이건 좀 혼이 나야 된다라는 게 있지만 또 한편으로는 우리 동네 일을 과연 누가 잘할 것인가. 네. 이 지방선거니까요. 그런 면에서 또 사람에 대해도 나름대로 보고 계시는 거 아닌가 싶은데 결국은 자기의 일을 할 수 있을 확고한 능력과 비전, 정책 이런 것도 중요한 것 같아요. 하나는 큰 틀은 이재명 정부가 일을 할 수 있게 해달라. 윤핵관을 심판하자. 네. 이게 하나라면 또 네. 하나는 일은 유능하고 과감하게 해야 된다. 그 일에서의 능력 있는 모습. 그 두 가지가 같이 있어야 되지 않을까요? 국민들이 그냥 한 당에서만 기대서 하는 사람을 저는 그렇게 썩 좋아하진 않을 거예요. 네. 일에 관한 한 이광재가 잘한다. 뭐 이런 말씀을 위해서 강조하신 걸로 이해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진석 실장 출마는 어떻게 보세요? 그 관점에서. 글쎄요. 그게 국민의힘 지도부가 공천을 할까 말까 망설이는 것 안에 답이 있는 거 아닐까요? 그렇지 않을까요? 오늘 결론을 낸다는 건데요. 국민의힘이 어떤 결론을 낼 거라고 저는 보십니까? 공천할 가능성이 많다고 보죠. 정진석 실장 공천 가능성이 높다. 그렇게 하지 않을까요? 어, 잘 모르겠어요. 장동혁 대표가 그렇게 할 거다. 왜냐하면은 예. 그 정진석 시장에 대한 고민이 많다는 얘기는 윤석열 정권과 함께 했던 핵심적인 사람은 부담된다 이거 아니에요? 네. 그렇잖아요. 그렇죠. 예. 예. 그 김태흠 지사 전 지사가 뭐 그렇다면 나는 탈당하겠다라는 입장까지 밝혔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천 줄 거다 이렇게 보시는 겁니까? 아마 그 내부가 지금 내용을 앓고 있는 거라고 봐야죠. 예. 지금- 충남 지역 정치인들이 그렇죠. 예. 지금도 보면은 그 윤핵관을 공천한 지역에 다른 후보들이 또 같이 안 하려고 하는 것도 꽤 있어요. 아 그래요? 예. 그 이용 의원도 윤핵관 아닙니까? 제가 얘기 안 할래요. 아마 국민들이 저는 잘 판단할 거라고 봅니다. 저도 아까 그 영상 저도 아까 보고서 네. 좀 서글프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지금 윤핵관 심판 선거가 전국 곳곳에서 되지 않는다면 다시 또 우리는 거대한 내란전을 치를 수밖에 없다. 국민이 어떤 선택을 하실지 그 중요한 고비점이 이제 딱 30일 남았다. 이렇게 정리하면 네. 되겠습니까? 저는 국민의힘에 대해서 민주당이 이번에 일을 할 수 있게 힘을 실어주시고 특히 그 국민의힘 후보에 대해서 좀 속가내기를 해달라. 윤핵관 부분에 대해서는 좀 속가내기를 해주시고 그리고 그래야 이 앞으로 새로운 나라가 될 거다라고 생각하죠. 네. 저는 현장에 다니면 다닐수록 느끼는 것인데 정말 우리나라 지금 한국 경제 어려워요. 그러니까요. 중소기업하고 서민들 너무 어려워요. 이때 빨리 앞으로의 정쟁이 극화될 수 있는 요소는 빨리 극복해야 된다. 그것이 저는 내란을 극복하는 거고 이번 선거에서 민주당에 힘을 실어주시는 거고 유능한 일꾼을 뽑는 선거라는 걸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네. 그 후보시니까 이것 좀 여쭤볼게요. 그 조작기소 특검 있지 않습니까? 뭐 언론들이 대대적으로 소위 공소취소 특검이라고 프레임을 잡아서 비판 보도를 하고 있는데 그 국조 특위에서는 빠른 통과를 원하고 있고 또 지역에 있는 후보들은 왜 지금 이걸 하느냐. 보수 유권자가 많은 하남에서는 주로 어떤 의견을 좀 들으십니까? 지금 이제 이런 것 같아요. 그 하나는 분명하게 이게 조작 기소 이 부분에 대해서는 그 문제가 많다. 네. 지난번 뭐 국조특위 보면서 야 이렇게 검찰이 국민들을 괴롭히구나 이런 거는
확인이 많이 됐죠. 공감대가 된 예. 것 같아요. 예. 그럼 과연 이거를 어떻게 처리할 건가 문제는 아마 민주당 내에서 꽤 고심하지 않을까 싶은데요. 네, 알겠습니다. 이제 시간이 다 돼서 마무리를 해야 되는데요. 지난 일요일까지 지난주죠. 이번 주 말고 지난주 일요일까지 우상호 후보 선거 도우셨어요. 뭐 도보 행진도 같이 하시고 여러 캠페인 같이 하셨는데 후보님의 전략 공천 소식에 우상호 후보는 어떤 메시지를 전해 주셨습니까? 어쨌든 저는 더 이상 강원도 안 갈 거예요. 예. 안 갈 거고 저는 사실은 이제 강원도지사를 우상호 후보한테 양보하고 나서 예. 저는 국회의원의 길을 가겠다고 마음을 먹었거든요. 저는 하남에서 뿌리를 내리고 하남의 성공이 이광재의 성공이 될 수 있도록 저는 하남에 몰두하고 여기서 제 정치 운명을 걸고 열심히 할 생각입니다. 그 평택을 잔을 피하셨는데요. 평택을이 지금 오자구도 아니겠습니까? 단일화가 될까요? 어떻게 보세요? 저는 지금 하남밖에 생각이 없어요. 여기 시청해 주시는 많은 분들 하남에 연락 많이 해주세요. 이번에 좀 네. 많이 좀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저로서는 상당히 힘들고 어려운 결정이었는데 하남 시민들에게 용기를 그리고 격려를 그리고 하남의 많은 우리 공직자 여러분들은 좀 정책적 지원도 함께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후보의 공약이 더 궁금합니다. 공약을 좀 설명을 해달라라는 얘기들이 이거 제가 있습니다. 잘 할 수 있어요. 알겠습니다. 지금 해요? 아니요, 지금 시간 없어서 다음에 또 오셔서 말씀 듣도록 하겠습니다. 네, 하남은 제가 확실하게 키워나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교통 문제, 교육 문제, 신도시의 교산 신도시 건설의 문제, 그리고 우리의 경제 성장, 신경제, 배드타운이 아니고 결국 일자리가 있는 건데요. 판교보다 훨씬 미래가 있는 신산업이 있는 도시를 만들겠습니다. 녹색 미래 도시. 자세히 설명해 보세요. 이광재 TV도 구독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